이를 위해서 이제 가동 중단이 될 예정이었던 10개의 수명을, 그리고 건설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6기 계획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5 최석입니다. 최근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수주를 한국 수력 원자력이 따내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혼란이 오고 천연가스, 석유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혼란한 와중 가운데서 다시 이제 원전이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도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친환경, 녹색 분류책에 텍소노미 분류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K 텍소노미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거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교도보 역할을 하는 것을 원자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에서 이제 원전이 없는 나라나, 예를 들면 폴란드, 그리고 이제 원전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급하게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또 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원전 기업들이 있나?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원전을 설계하는, 그리고 원전을 유지보수하는 기업인 한국전력기술, 줄여서 한전기술로 불리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비중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보시면은 원자력 설계가 36.5%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화력, 유지 보수에 이제 28%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에.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약 15.9%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환경 및 친재생 에너지도 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이 18.5%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원자력의 비중이 제일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무언가 수주를 받거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성공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기업이 한전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전기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원자로 설계 부분이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한빛 3, 4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설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APR 1400이라는 원전을 설계를 하고, 이 해당 원전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APR 1400에 쓰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일 성공적인 예시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1부터 4호기에 이제 수출을 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서 2021년 4월에 이제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22년 3월에 2호기도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원전 수출에 성공한 국가가 됐고요. 해당 이제 APR 1400 원전은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나라에서 지어지는 대형 원전들은 전부 이제 이 APR 1400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PR 1400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이전에 찍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화력발전소 설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설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는 최근에 이제 성과를 낸 게 제주 한립해상풍력발전소 EPC 사업이라고, 설계, 구매, 시공까지 전부 다 이제 한 기업에서 맞춰버리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수주를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기술은 이렇게 발전소
설계와 관련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내 이제 발전 설비의 60%는 한전 기술에서 이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외에도 이제 원전 O&M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안정성 평가, 그리고 이제 수명 관리, 그리고 이제 출력 최적화 등의 이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은 수명 관리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제 2022년 8월 30일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가동 중단이 될 예정이었던 10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건설 중단되었던 신규 원전 6기 이제 건설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거든요. 2036년까지는 총 12기를 이제 수명 연장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명이 연장될 게 이제 앞으로 12기 정도 되는데, 원래는 원전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질 예정이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수명을 끌어올려서 작동을 하겠다 하니까 한전 기술의 이제 O&M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호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제 매출이 막 다이나믹하게 증가하진 않아도 지속적인 이제 매출원이 생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짝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지금 자본이 부채보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부채 비율도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40%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매출을 보실 건데요. 네, 매출을 보시면은 대략 4,500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2019년에 9.82, 2020년에 6.85, 그리고 2021년에 2.34로 다소 이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2021년에 감소폭이 제일 큰데, 네, 이때 이제 EPC 사업 매출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 매출 원가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과제 사업 비용과 그리고 사업 개발 비용 등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판관비가 증가한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낮게 나온 거고요. 네, 여기서 주목을 한번 해보셨을만 할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2021년보다 2022년 상반기에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보시면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94%나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제 하반기에 잡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상하게 보실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하반기 성적표를 다시 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지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은 아마 이제 올해 매출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2년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2022년 매출액이 5,116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이제 매출이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증권사들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증가를 할 거냐면은 2022년 말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그 말씀드렸던 제주 한림해상 풍력 사업과 이제 EPC 프로젝트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 중심의 이제 해외 수주가 본격화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2022년 컨센서스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이제 원전 설계를 하면서 이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원전을 한 기 수주할 때마다, 설계를 수주를 할 때마다 얼마만큼 벌까?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신월성 1, 2호기부터 신고리 5, 6호기까지 이제 한 5개 정도의 케이스를 가져와 봤어요.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건설 비용 중에서 설계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이제 2기 짓는데 대략 10조 정도 들어간대요. 이 10조에 이제 5% 정도니까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내수 수출 비중인데, 네,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내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록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을 하긴 했지만 네, 이미 엄청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제 국내 원전만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은 이제 비용 부분을 살펴볼 건데, 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상반기 동안 2,018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이제 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1,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이제 절반, 50% 가량이 다 급여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기업이다.